자, 이온의 전화하기. 우리가 그 이온이라는 거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에서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잖아. 이제 우리 전원 장치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자, 여기 양이온이 플러스 극 마찬가지야. 같은 거야. 같은 음보. 자, 마이너스 극, 음이온. 똑같은 마이너스야.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전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전지처럼 전원 장치가 있다면 자, 이 전원 장치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야. 그러면 이 전기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통해서 전기라고 그래. 그러면 전원 장치는 전기를 공급하니까 뭘 공급하는 거야?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공급하는 거야. 알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전원 장치는 우리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잖아. 자, 도선이라는 거는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냐? 도선은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금속하게 되면 이 금속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땡땡 전자.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자니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 그럼 이 자유전자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자가 많은, 자, 이동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치? 그거는 물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듯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전자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전자가 많으면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그쪽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를 띠겠지. 적은 쪽은 플러스를 띠겠지. 그러니까 이게 전원 장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자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양이온 있고 음이온 있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전원 장치를 연결할 거예요. 그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니까 자, 여기 양이온이 플러스지. 여기 마이너스 하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생겨? 서로 다른 전하 간에는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이 끌려간단 말이야. 자, 음이온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 인력. 우리가 정기적인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력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어떻게 돼? 양이온 플러스가 이렇게 지나가지? 음이온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나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래서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그럼 음이온은 그렇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 자, 일단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보잔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끌려가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려가.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넣었어. 소금물.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 그렇지. 마이너스 쪽 끌려가고 염화 이온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소금물에는 정론 장치 연결하면 어떻게 돼?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자, 이러한 소금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잖아. 전기가 통하잖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네. 자, 소금처럼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자,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부를까?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전류가 흐른데 물에 녹아서 우리가 녹는다. 물에 녹는 것을 용해라고 그래. 자, 전류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른데 전류가 흐르는데 물에 용해돼서 물질. 전, 해질. 그래서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래. 전해질. 그러면 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래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그 소금물 안에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 있잖아. 그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지. 양이온, 음이온, 이온으로 존재하는 물질.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거를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 자, 이걸 이온화라고 그래. 자,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양이온, 누가 양이온이 되지? 내가 금속, 비금속 얘기해줬나? 금속, 비금속. 얘기해줬잖아. 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것을 금속이라고 하고,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되는 것을 비금속이라고 한다. 그치. 금은 금속이지. 금이랑 그리고 불이랑. 그러니까 금속의 종류 되게 많어. 리튬, 양이온 되는 거. 리튬, 나트륨, 칼륨, 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알루미늄, 철, 구리, 아연, 주성, 납, 수은, 은, 금, 백금, 망가니즈.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금속이야.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비금속. 그러면 금속하고 비금속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치? 그래서 얘처럼, 자,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 자, 양이온과 음이온. 처음부터 양이온, 음이온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염화, 나트륨. 자, 어떻게 돼? 물에 녹으면 요런 식으로. 자, 물에 녹으면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자, 칼슘 이온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지. 자, 황산, 구리. 구리 이온하고 황산 이온.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 얘네들은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지 않아. 왜? 고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이온이 움직여, 안 움직여? 전기를 연결시켜도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는 액체거나 물에 녹였을 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전부 다 플러스로 끌려간다. 아까 우리 문제 나왔듯이 자, KMnO4. 그럼 얘는 칼륨 이온하고 MnO4 마이너스. 그래서 과망가니즈산 이온. 근데 특이하게 요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을 띈다. 그 다음에 요 MnO4 마이너스가 보라색을 띈다. 왜냐면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 이런 이온들은 색깔이 없거든. 물에 녹아도 무색 투명하거든. 그러면 이온이 어떤 이온이 지나가는지 양이온이 지나간지는 알겠지만은 그냥 알지. 전류가 통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이온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푸른색이니까 푸른색이 이동하네? 구리 이온이 이동하네? 그럼 구리 이온이 이동하는 거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끌려가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푸른색의 황산, 자, 여기에 질산 칼륨을, 자, 수용액을 놓고, 자, 여기에 A 전극하고, 자, B 전극을 연결시켜. 근데 A, B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 근데 여기 있잖아. 자, 황산 구리 수용액을 적신. C를 갖다 대. 그럼 여기가 무슨 색이 될까? C이 푸른색이 되겠지.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이니까. 그래서 전기를 연결했더니 푸른색이 이쪽으로 이동한대. 푸른색이 이쪽으로 이동한대. 그러면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구리 이온이 이동하는구나. 색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비전극은 무슨 극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이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지. 그러면 A 전극 당연히 그렇지 플러스 극이 돼야겠지.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아까 그래서 그 문제 나왔던 두 문제가 바로 이런 류의 문제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질산 칼륨이니까 여기에는 칼륨 이온도 있고 질산 이온도 있어. 자, 그러면은 구리 이온만 이동하나? 아니지. 칼륨 이온도 같이 이동한다. 단 칼륨 이온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뿐이야. 근데 칼륨 이온도 마이너스 쪽 끌려가. 그러면 여기 뿌라 쪽으로는 누가 이동할까? 질산 이온, 그치? 음이온이 이동해야겠지? 황산 이온이 뿌라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있어. 자, 다음. 자,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자, HCl이라고 하면은 얘가 우리가 염화수소라고 그래요. 자, 염화수소고, 자,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근데 얘를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자, 이렇게 돼. 근데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은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온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이온이 없어. 근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이온화가 됐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염화수 기체. 그러면은 물에 녹이면은 우리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됐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 염산 수용액이라고 그래. 우리 염산. 자. 질산이잖아. 얘를 HNO3를 질산이라고 그래. 다 비금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를 물에다가 녹이면 수소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자, 이게 뭐야? 질산이온이잖아. 질산이온.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H2SO4를 황산이라고 해. 황산. 그 얘를 물에다가 녹이면은 자, 수소이온 2개. 여기가 H가 2개지. 수소이온이 2개가 나오고 자, SO4 이가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떤 음이온이야? 황산에서 나온 음이온이지. 그래서 황산이온이라고 해. 자, 이런 식으로 자,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자, 플러스 그 수소이온은 전부 다 마이너스 그쪽으로 끌려가고 자, 이런 음이온은 전부 다 양이온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자, 이것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그러겠다. 알지? 자,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MnO4가 보라색을 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수용액을 놓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자, 플러스, 자, 여기에다가 KMnO4를 적신 C를 갖다 댈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뭐, 무슨 색이 돼? 보라색이 되겠지. 자, 이 보라색은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그렇지. 플러스. 왜? 보라색이 MnO4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이온화되는 물질을 다 뭐라고 한다? 전해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다 전해질이야.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일부가 전해질이 된다. 그러니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물에 안 녹는 것도 많아. 물에도 안 녹고, 자, 물에 녹은 것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어. 근데 어떤 거는 물에 녹아도 이온이 안 돼. 자,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어떤 거는 물에 녹아도 이온이 안 돼. 네. 그러면 그거는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온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전해질이 아니니까 비전해질. 비전해질이라고 부른다. 물에 녹았는데 전류가 흘러. 그 얘는 전해질. 이온으로 존재해. 근데 물에 녹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 비전해질. 그 얘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로 만들었어. 자, 이 설탕물은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알지? 그러니까 설탕물에는 이온이 있다 없다? 그렇지. 이온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설탕,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포도당, 그 다음에 에탄올, 메탄올 같은 알코올.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전해질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녹아도 전류가 안 흘러. 그렇지, 전류가 흐르잖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 우리 실험 보면, 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물에 녹으면은 이 물 분자들이 얘네들 잡아당겨. 그 나트륨하고 염화이온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인력이 떨어지면서 나트륨 이온이 물 속에서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더니 떠다니고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고, 그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알지? 그래서 이 중간에 꼬마 전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꼬마 전구에 불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치?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뭐다? 전해질이다. 그렇지. 자, 그런데 설탕은 물에 녹였어. 그러면 당연히 설탕 입자 간에도 인력이 있겠지. 근데 물이 잡아당기니까 설탕 입자들이 떨어져. 근데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온이 있어 없어? 그렇지, 이온이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줘도 끌려가?
안 끌려가죠. 그럼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아니요. 전기가 통해요? 아니요. 그 뭐야? 이전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비전해지는 거야. 자, 이 전해질, 비전해질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온다. 계속 기본적인 용어로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온의 확인까지 했고, 자, 앙금 생성 반응이야.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 좀 하나 좀 체크하고 가자. 자,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이 있어.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 식이야. 그 화학 반응이 뭐지? 화학과는 어떤 것에 어떤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변화를 얘기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자, 물리 변화는? 응? 가장 큰 거는 물리 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안 변한다. 안 바뀐다. 자, 종류가 안 바뀌어. 알지? 그렇지. 화학 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부아제 실험에서 물이 분해되잖아. 그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새로운 종류로 바뀌었지. 그 물의 전기 분해, 물의 분해는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그렇죠. 화학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게 화학 변화고, 물리 변화는 물질의 종류는 바뀌지 않아. 그러면 뭐가 변할까? 종류는 바뀌지 않지만 상태, 성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어. 얘가 고체냐, 얼음이냐, 액체, 물이냐, 기체, 수증기냐. 하지만은 고체, 액체, 기체지만 다 H2O잖아. 종류는 안 바뀌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만 달라질 뿐이야. 자, 그리고 상태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상태나 모양. 우리가 이제 분필을 잘랐어. 분필을 부셨어. 모양이 변했잖아. 그때 분필이 없어지니? 분필이라는 것이 없어져? 그냥 분필의 성질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태나 모양이 변한다.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는, 물질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화학 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변하니까 그 물질이 가지는, 그렇지,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게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그 화학 반응을 보기 좋게 표현한 것이 화학 반응식. 그렇지. 맞지? 그 화학 반응식은 어떤 거냐? 자, 화살표야. 그 화살표는, 왼쪽에 좌측에 있는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우측의 물질로 변했구나.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구나. 그럼 좌측에 있는 물질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학 반응. 자, 그래서 화학 반응할 때 반응이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리액션.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반응하는 거야? 누가 리액션 하는 거야? 원래 있던 물질이.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그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지. 그러면 생성된다, 생성하다.
영어로 뭐야? 그렇지. 프로듀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를 뭐라고 그래? 프로듀서. 프로듀서. PD. 그치? 그러면 요 생성되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생성물을 뭐라고 그래? 프로덕트. 생성되는 물질을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은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져서 나온 최종적인 물질이잖아. 그래서 생성물을 프로덕트라고 그래. 그러면은 화살표는 반응하는 물질에서 뭘로 바뀐다? 생성되는 물질로 바뀐다. 좌측은 뭐다? 반응물을 표시하고 우측은 생성물을 표시한다. 물론 상태 변화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얼음에서 그냥 물로 상태 변화가 됐어. 얘는 화학 반응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변화의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물질의 상태만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인 변화구나. 근데 여기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반응물, 우측에는 생성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반응물은 반응하면서 점점 그 양은 줄어든다. 그렇지? 반응물은 반응하니까 그 양은 줄어들고 생성되니까 어떻게 돼? 이 양은 늘어나는 거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지? 자, 그렇다면 수소 기체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돼? 새로운 물질이 물이 되지. 그럼 이것도 화학 반응이지. 그러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대. 자, 수소가 화학식으로 H2야. 맞니? 산소는 O2고 물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하나 잘 기억하자. 원자 하면서 강조했던 거.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는 없어져? 새로 만들어져?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뀌지. 그치? 자, 산소 원자 몇 개니? 그럼 여기 몇 개야? 한 개잖아. 안 되잖아. 여기가 산소 원자 두 개, 얘도 두 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두 개 되려면 H2O가 몇 개 있어야 돼? 물이. 즉 얘는 물이 한 개잖아. 그러면 산소 원자 두 개 되려면 요 H2O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럼 앞에다 2를 붙이는 거지. 두 개의 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물이 생겨. 한 개 산소가 반응했더니. 자, 그러면 요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야? H2가 두 개인데 두 개의 H2O니까. 네 개지. 그럼 H2는 두 개잖아. 네 개 되려면. H2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럼 앞에 2를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H2, 두 개의 수소 기체는, 자, 한 개. 우리 이런 숫자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한 개는. 한 개 산소 원자 반응하면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CH4가 도시가스거든. 천연가스고, 얘를 연소시킬 거야. 그럼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나올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 그럼 얘가 한 개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탄소 원자 몇 개 있니? 탄소 원자, 탄소, C. 그러면 CO2에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그럼 CO2 분자 몇 개 있어야 돼? 이 분자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지 탄소 원자 한 개 될 거 아니야. 자, 수소 원자 몇 개야? 근데 H2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 그럼 얘는 H2가 몇 개 있어야 4개가 돼? 그치? 그래서 앞에 2를 붙이란 말이야. 자, 그럴 땐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여기에?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그럼 총 몇 개야? 4개네? 그럼 여기도 산소 원자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 잘하네. 자, 우리가 LPG라고 하는 것들, 프로판, 자, 요 앞에 요거 한번 완성시켜 봐봐. 자, 제일 좋은 거는 하나를 일로 놓으면 돼. 얘를 일로 놓고 나머지를 맞춰버려. 앞에 여기가 제 오트가 두 개. 자, 여기 한 개지. 네. 탄소 원자 세 개지. 네. 아, 세 개? 그럼 CO2가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예요. 자, 수소 원자 8개지. 네. 자, H2O가 몇 개 있어야 돼? 여덟 개. 4개가 있어야지. 2, 4, 8. 그럼 산소 원자는 4개, 6개, 10개네. 그 여기는 5개가 있어야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중에 우리 이제 광합성 이게 배울 거야. 네.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CO2를 흡수하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산소 기체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얘를 일로 놓고 나머지 한번 맞춰보자. 얘를 일로 놓고. 여기 C 그렇게 이렇게 돼. 여기 되고 여기 C2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도 여기도 그냥 H10이니까 자. 여기는 저희 다 보냈는데 산소분 한두 12개, 12개에서 6개.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 6. 그래서 여기가 광합성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엽록체에서 비례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요거지. 자, NO 기체가 산소와 반응해서 NO2가 된대요. 한번 완성시켜봐요. 여기 O N이랑 하나를 일로 놓고 시작해도 돼. 1로 나. 앞에도 1, 1. 그러면은 2개, 1개. 그럼 얘는 2분의 1. 그런데 우리가 개수비로 표현한 거니까 전체에다가 2를 곱하면 2를 곱하면 2, 1, 2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판 모르는 반응식 나와도 할 수 있어.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했어. 자, MgCl2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 얘를 1로 놓고 시작해봐. 그 얘는 1이지. 자, Cl이 2개네? HCl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자, 수소 원자 2개네? 2개네? 그럼 1이지. 그럼 1대 2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2대 1대 2, 이걸 우리가 이제 개수비라고 해요, 개수비. 그래서 이 개수비만큼 반응하면서 줄어들고, 이 개수비만큼 생성되면서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자, H2가 3개가 있고요. O2가 1개가 있습니다. 근데 H2하고 O2하고 물은 2대 1대 2니까 2개의 H2가 반응하면
한 개 O2가 반응하고요. 두 개 H2가 생겨요. 그럼 세 개 한 개지. 세 개가 모두 반응할까요? 한 개가 모두 반응할까요? 한 개가 모두 반응해.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는 두 개가 반응하고 물은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기지. 2대 1대 2. 그럼 반응하고 나서 수소 기체가 한 개 남고 자, 산소 기체가 0개 되겠네. 자, H2O는 두 개네. 와우. 이거 중3 때 배우는 거야? 이야, 중3 때 배우는 걸? 벌써 다 할 줄 아네. 자, 이거 이해됐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둘 다 반응하고 남는 경우는 있다, 없다? 왜? 자, 얘가 둘 다 남으면 남은 것끼리 또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반응하고 남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모두 반응해서 0이 되거나 얘가 모두 반응해서 0이 되거나 또 둘 다 0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때 얼만큼 반응할까? 얼만큼 반응해서 줄어들고 얼만큼 반응해서 늘어날까? 늘어날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개수비만큼 반응하고 생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요 변화량은 개수비만큼 된다. 개수비만큼. 그 나중에는 자 이런 거지. 자, 이 변화량이 비를 가지고서 변화비 나오네? 그럼 개수비가 나오잖아. 변화량의 비를 통해서 개수비를 결정할 수가 있어.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잘했어. 자, 이제 이온 간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 자, 하나. 염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자,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더니 흰색의 앙금이 생기더라. 오씨, 뭐야 이거? 앙금이란 표현이 나왔네. 자, 앙금은 자, 물에 녹지 않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고 자, 이 이온 결합성 물질이 5글자잖아. 이거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 줄 알아? 염이라고 한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salt라고 그래, salt. 염이라고 해. 응? 그건 좀 다른 거야. 다른 의미야. 그래서 영어를 써주는 게 salt. 그 염은 아니야. 그 염산할 때 염은 그 염소할 때 CL이 포함된 산. 소금 그거 바다에서 할 때. 그거 우리가 천일염 할 때 염이 바로 소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것을 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앙금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염화 나트륨은 NaCl이고 그 다음에 질산은은 AgNO3. 자,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됐지, 수용액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양이온끼리 서로 위치를 바꿔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양이온끼리 서로 위치를 바꿔. 그러니까 Ag를 Cl 쪽에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AgCl이 되고 그 다음에 NaNO3가 된다. 그치?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AgCl이 물에 녹지 않는 흰색의 앙금이 되는 거야. 자, 요 AgCl이 물에 녹지 않는 흰색의 앙금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화학 반응식을 썼어. 그치? 근데, 자, 여기 수용액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이온이 막 움직이겠지. 얘도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온들이 막 움직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온들을 따로 표시해 보자는 말이야. 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은 이온, 질산 이온. 근데 요 앙금은 이온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았어. 그래서 이때 뭘 표현한다?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건 화살표 아래. 화살표 아래로 표현한다. 아, 이거 녹지 않고 가라앉았구나. 그럼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은 날라갔구나, 기체로. 기체를 뜻하는 거야, 기체를. 알지? 그러면은 얘는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딱 이온을 다 표시했더니, 자, 우리가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자, 화살표를 수학에서 그냥 좌변, 우변이라고 한번 보잔 말이야. 그럼 좌변에 나트륨 이온도 있고, 우변에도 나트륨 이온 있네? 좌변에 질산 이온도 있고, 우변에도 질산 이온이 있네? 오, 그럼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은 반응에서 줄어들었어? 아니잖아. 자, 생성돼서 늘어난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반응물에도 나트륨 이온, 생성물에도 나트륨 이온, 반응물에도 질산 이온, 생성물에도 질산 이온이네? 반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 참여하지 않았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좌변,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 우변에 이렇게 지워질 수 있지. 자, 지워질 수 있지. 그러면은 이 나트륨 이온이나 자, 질산 이온처럼 지워지는 이온이 있단 말이야. 자,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자, 그럼 우리는 이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부를까? 그냥 Ag,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AgCl 앙금으로 가라앉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구경꾼 이온.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어떤 이온? 지워지는 이온이다. 근데 지워지는 이온입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AgCl의 앙금으로 가라앉았네? 그래서 이 앙금의 색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식은 실제 일어난 반응만 표현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온이 표시가 됐지. 자,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지우면 뭐가 남는다? R자 이온 반응식만 남는다. 그러면 은 이온하고 염화 이온은 반응에 참여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무슨? R자 이온이라고. R자 이온. 그치? 참여한 이온을 R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 간의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 찾아내고, 자, R자 이온도 찾아낼 겁니다. 자, 다시 내가 하나 이렇게. 이거 말고 이걸로 가자. 자, 이렇게 표현했어. 얘 뭐야? 이거 화살표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뭐다? 앙금이다. 자, 구경꾼 이온 찾아보고 R자 이온 반응식 한번 찾아보자. 한번 해봐, 직접.
요대로 하면 돼, 요대로. 요 방식대로 한 다음에 지워지는 거 찾고 지운 다음에 남는 거 쓰면 돼. 그리고 S, O, 포. 4랑 S가 지워져. 두 개가 구경꾼이. 자, 얘 지워지고 또 누가 지워져? 그다음에 CA 어? CA도 지워져? 아니잖아. 자, 봐봐. 아니잖아. SOF가 지워질 수가 없지. 자, 누가 지워져? N. 요렇게 지워지고 네. 요렇게 지워지지. 그렇지? 그럼 알자 이온 반응식은 CA. 이가 플러스 SO4 이가 마이너스 CaSO4라는 앙금, 황산칼슘이라는 흰색의 앙금, 이것도 흰색 앙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앙금 생성이라는 것이 이온 간의 반응에서 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보여줄게요. 자, 지금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 찾고 알자 이온 반응식 찾았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했던 내용 그대로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이 만났으면 자, 얘하고 얘가 뭐가 돼요? AgCl이라는 앙금이 되면서 반응물에 나트륨 이온 2개, 반응물에 질산 이온 2개, 자, 생성물에는 나트륨 이온 2개, 질산 이온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요렇게 지울 수가 있지. 자, 지웠더니 어떻게 돼? 자, 여기에 Ag 이온하고, 자, AgCl이라는 흰색의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가지 앙금에 대해서 좀 해봐야겠지. 그치? 네. 자, 보자. 일단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 자, 양이온은 은이온, 칼슘이온, 바륨이온. 그치? 자, 염화이온, 은이온이 AgCl이 되면서 흰색의 앙금이 되고. 자, 칼슘이온하고 탄산이온, 황산이온. 여기도 황산이온. 아씨, 뭐야, 이거. 요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탄산, 황산하고 칼슘, 바륨이. 자, 탄산, 칼슘, 황산, 칼슘, 탄산, 바륨, 황산, 바륨. 자, 요렇게 해서 흰색의 앙금이 돼.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 흰색 앙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돗물 있잖아, 수돗물. 자, 수돗물 만들 때 염소 소독한다. 자, 염소라는 게 이제 CL2를 넣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CL2를 넣어주면 그 물에서 CL2가 물과 반응하면서 살균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그래서 소독이 돼. 그러니까 수돗물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니? 염화이온이 포함이 돼 있겠지.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 수돗물에다가 소량의 AgNO3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어떻게 앙금? 얘하고 얘가 만나서 AgCl이라는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흰색 앙금은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앙금 색깔 중에 노란색이 있어. 자, I가 뭐야? I. I.
대문자 I. 뭐라고 읽어? 아이오딘. 아이오딘. 자, 음이온이지. 그럼 아이오딘 화이온. 자, 이렇게 아이오딘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AgI든 PbI2든 아이오딘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무슨 색 앙금이다? 노란색 안 그렇지. 노란색 앙금이다. 노란색 앙금. 자, 그 다음에 CD가 뭐니? 이 CD를 뭐라고 읽어요? CD. 얘를 뭐라고 읽어요? 카드뮴. 자, PB는 뭐야? 납. 알지? 자, 카드뮴이 요거 황화이온하고 결합해서 CDS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알지? 그래서 자, 이렇게 노란색 앙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황화이온은 나비온하고 구리온하고 결합해서 PBS, CUS, PB, CUS 검은색의 앙금을 만든다. 검은색 앙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자꾸 외우면서 또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외워야 되고, 자, 중학교 과정까지 여기까지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자, 요 흰색하고 노란색, 여기까지만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언급이 돼. 근데 중학교 내신할 때는 여기까지 다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앙금을 만드는 양이온과 음이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았잖아. 그치? 근데 앙금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 그 앙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앙금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은 얘는 어떤 경우에도 앙금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앙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떤 이온일까?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요 네 개만큼은 절대로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넣었더니 노란색의 앙금이 나왔다. 내가 노란색 앙금을 외우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 그럼 어떻게 찾냐? 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질산이온은 앙금 만들어? 지워. 칼륨이온 앙금 만들어? 지워. 그럼 남는 게 뭐야? PB, I2. 얘가 노란색 앙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앙금을 만들지 않는 경우, 이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자, 이게 있으면 얘네들은 어떤 경우도 앙금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나머지 조합하면 그게 앙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공장 폐수. 우리가 이제 보통 공장 같은 경우는 납이라는 중금속을 많이 사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황화이온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PBS에 검은색 앙금이 생길 거다. 네. 아까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질산은 은이온을 집어넣어주면 흰색 앙금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앙금 생성을 했냐? 우리 아까 앞에서 불꽃 반응세 배웠지? 그치? 자, 이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A, B. 자, A, B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요. 첫 번째, 물에 녹였어요.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더라. 뭐야? 수용액은 전기가 통했어. 물에 녹였더니 전류가 흘러. 뭐라고 하지? 전해질이야. 즉 뭐다?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어. 그치? 그러면 이때 앞에를 뭘로 붙이냐면 양이온이 먼저 와. 그래서 A가 양이온이고 B가 음이온이야. 항상 양이온, 음이온 순서야. 쓸 때. 자, 그래서 두 번째. 불꽃 반응색을 봤더니 보라색이 나왔네. 자, 보라색 나온 게 뭐지? 빨리 노나 볶아. 불꽃 반응색. 다황이 구청에서 칼을 주었어. 빨리 노나 볶아. 볶아. 칼륨. 칼슘이 주황.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럼 양이온이 칼륨 이온이라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소량의 질산을 넣었더니 흰색의 앙금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질산이온은 앙금을 못 만들잖아. 그럼 은이온하고 만나서 흰색 앙금 되는 게 뭐가 있어? AgCl. 그러면은 염화이온이네. 즉 A, B는 뭐가 된다? KCl이구나. A가 칼륨이고 B가 Cl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알겠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개념 따지기. 한번 풀어볼래? 요거? 아니면 풀어줘? 아니면 네가 한번 풀어볼래? 풀어봐봐. 20페이지인가? 21페이지. 개념 다지기 문제. 천천히 잘 배운 거 잘 생각해서 풀어봐. 최대한 고민해. 처음부터 잘 풀리진 않아. 근데 자꾸 이게 이제 풀면서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매치를 시키고 연결시키면서 이게 이제 훈련이야. 이게 문제 푸는 훈련이야. 자꾸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자꾸 풀는 연습. 이거를 자꾸 연습해 줘야 돼. 자, 10분 여유 줄 테니까.
응? 뭐?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문제가 맞추긴 했어요. 그래?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염화칼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실험. 아니, 다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구분하려면은 어떤 거는 하고 안 하고가 돼야 돼. 하고 안 하고. 기억했는데요. 하고 안 하고. 자, 봐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하면 돼. 염화칼륨 KCl이지. 질산칼륨 KNO3지. 질산나트륨 NaNO3지. 요거 잘해야 돼. 자, 전류가 다 흐르잖아요. 기억. 자, 질산은. 자, 은이온을 떨어뜨리면은, 여기는 AgCl의 흰색의 앙금이고, 여기는 둘 다 앙금 안 만드니까, 그치? 자, 염화칼슘. 자, 칼슘하고 Cl이 들어갔어. 그러면, 칼슘 이온하고 앙금 만들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칼륨도 앙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불꽃 반응색을 봤어. 그러면은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먼저 불꽃 반응색으로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둘 다 불꽃 반응색 칼륨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통해서 얘랑 얘랑 구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니을이 돼야지. 그리고 니을. 이거 요렇게 표 형태로 해서 구분해 주는 게 제일 좋아. 하고 안 하고를 찾아야 되니까. 자, 앙금이 생기는 물질. 자, 나트륨하고 질산 앙금 안 만들잖아. 그 앙금 생겨 안 생겨? 그치? 자, 황산구리. 그 다음에 질산은. 그러면은 자, 일단 2번 살짝 보류. 자, 칼륨, 나트륨 앙금 안 만들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앙금 만들 수 있어 없어? 양윤이 전부 다 앙금이 아닌데? 그쵸? 그 다음에 질산 앙금 못 만들지? 칼륨 못 만들지? 자, 납하고 앙금 만드는 게 PbI2, PbS.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나트륨 앙금 못 만들고 바륨하고 탄산. 그치? 흰색 앙금이지? 5번. 참고로 2번도 답이 맞긴 해. 2번도 맞아. 왜냐면은 은이온하고 탄산이온하고 황산이온하고 자, 얘네들도 다 앙금이야. 근데 이 앙금을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 낼 때 이거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거니까 앙금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했던 곳에서는 앙금이 아닌 걸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2번, 5번이 돼야 돼. 5번도 맞아. 2번, 5번. 그치? 네. 자. 불꽃 반응했더니 뭐야? 보라색이네? 그 칼륨 이온이 있는 거잖아. 자, 질산 칼슘인데 질산은 앙금 못 만들잖아. 그럼 칼슘하고 앙금 만들 수 있는 게 탄산칼슘하고 황산칼슘이거든. 그럼 얘랑 얘가 있어야 되지. 얘 아니면 얘가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칼륨 이온이 있고 자, 탄산 이온과 황산 이온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반응식 안 써도 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앙금 만들지 않는 걸 알면은 굉장히 문제가 편하다고. 자, 4번. 자, 봐봐. 질산이면 앙금 못 만들잖아요. 5번이잖아. 자, 플러스로 이동하는 이온의 이온C. 그럼 뭐야? 플러스로 이동하니까 무슨 이온? 음이온. 자, 그럼 음이온이 뭐가 있을까? 질산이온.
과망가니스산 이온 MnO4 마이너스 그치?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맞니? 네. 자 여기 앙금 생기잖아. 네. 자 근데 나트륨 때문에 앙금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네. Cl 때문에 앙금 생기지. 그럼 여기는 AgCl에 앙금이 생기겠네? 네. 그러니까 AgCl이야. 그럼 가스용액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음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3, 4, 5. 네. 자,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앙금이 생기냐. 자, 일단은 염화이온, 나트륨 앙금 안 만들지? 그러니까 염화이온 빼야겠지? 자, 칼슘 이온에 의해서 앙금 생기는 것은 자, 황산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포함이 돼야 돼. 네. 그치? 그래서 자, 황산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슘 이온이니까 황산 이온, 탄산 이온. 그러면은 여기에서 황산 이온, 탄산 이온. 탄산 나트륨 여기 있네? 답은 4번. 아, 풀이법 알아두라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네. 다른 문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다. 조금은.